대표값이란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인데 어떤 걸 대표하냐면요. 자료 전체의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하는 걸 말해요. 말 그대로 대표하는 걸 말하고 자료 전체의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하는 걸 대표값이라 하는데요. 종류는 이렇게 있는 거야. 첫 번째는 평균. 너희가 맨날 시험 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평균 다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거죠. 중앙값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데 홀수계이면 한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 되고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어. 당연히 한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 되고 그죠? 짝수계면은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더 붙어서 짝수계면은 얘네 둘에 더해서 3하고 4를 더해서 2로 나눠야 된다. 그런 거지. 3하고 4를 더해서 2로 나누면은 7이니까 7을 2로 나누면 3.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홀수계이면 2 더하기 n 2분의 n 더하기 1번째라고 해요. 예를 들어 봐봐. 여기서 요게 세 번째잖아. 그치? 전체 우리가 홀수계일 때 5개 있을 때 5개가 있다 할 때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5개 더하기 1개. 즉 2분의 6을 나눈 거 계산한 거 3. 세 번째 거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몇 개 없으면 그냥 너희가 눈으로 봐서 세도 되는데 개수가 만약에 많아.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문제에서 뭐 100몇 개 있어. 이렇게 개수를 정해주면은 이걸 쓰면 좋으니까. 요 공식을 쓰면 좋으니까 홀수계일 때는 요렇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기억하고 암기하면 좋아요. 낱개로 셀 필요 없이 바로 전체 개수를 n 자리에 넣고 구할 수 있는 식이니까. 알겠지? 다시 홀수계일 때 중앙값의 값은 공식이 2분의 n 더하기 1이구나 라고 기억하고 바로바로 적용하면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계일 때는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더하기 1번째의 별량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2분의 n번째만 일단 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처럼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을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거 더해서 2로 나눴잖아. 그지? 근데 이게 몇 개 없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많이 있을 때는 다 세기 힘드니까 세 번째라는 거는 전체 6개의 딱 가운데 거죠. 딱 가운데라는 게 전체에서 2로 나눈 거거든? 여기다가 그 다음 거.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계산해서 기억해서 요것만 구하고 이거랑 그 다음 거를 평균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즉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는 중앙값에서 공식 홀수계인 건 좀 기억하면 좋다. 2분의 n 더하기 1. 짝수계일 때는 전체에서 2로 나눈 거를 먼저 계산해서 그 다음 거랑 더해서 평균 나누면 된다. 이런 거지. 이게 뭐라고? 중앙값이에요. 그 다음에 채빈값은 말 그대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값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채빈값.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에 따라서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개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값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별표에 넣자 얘들아. 참고. 이 책에서는 이 책의 특징은 참고의 작은 글씨가 제일 중요해요. 너희가 스치고 지나갈 만한 거. 첫 번째, 대표값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서 뭐래요? 평균. 하지만 자료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이걸 우리가 극단적인 값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매우 크거나 들어와 매우 작은 값이 있을 때는 이것들이 월요일이라 지금 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온 거 아니야? 자다 일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요, 평균보다는 뭐를 더 대표값으로 많이 하냐면 중앙값. 이거를 좀 기억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인데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뭐다? 중앙값이다. 그게 대표값으로 많이 쓴다. 그리고 별량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자료나 혈액형과 같이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는 대표값으로 채빈값이 많이 쓰인다. 다시, 별량이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거는 별량이라는 건 여러 자료를 말해. 자료의 숫자 같은 것들, 자료들을 말하는데 자료가 계속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자료. 그러니까 막 계속 똑같은 수가 계속 나온다는 거지. 똥똥똥똥 이렇게. 그러면 또는 혈액형과 같이 A형, B형 같이 숫자가 아닌 영어나 문자 이런 거는 채빈값이 적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제 낼 때 너희가 많이 힘들어 하니까 이건 좀 따로 체크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이 첫 번째 개념 대표값은 이게 다야. 개념이 이게 다니까 문제 한번 각자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평균을 구하세요. 채빈값을 구하세요. 중앙값을 구하세요. 했어. 우리 평균을 먼저 구해봅시다.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일단 다 더해봐봐. 얘들아. 4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어디다 몇 쪽이냐면은 82쪽이. 우리 뒤로 갔다 올 거예요. 82쪽. 다 더해서 개수인 5로 나누어 보세요. 그래서 다 더하면 10, 11, 21, 25구나. 그래서 아마 평균이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중앙값을 계산할 때는요. 작은 거부터 차례로 배치를 먼저 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부터 배치를 먼저 시키면 3, 3, 4, 7, 8 이렇게 되겠죠. 이 자료를 다시 재배치를 하고 나서 그 속에서 가운데 있는 걸 구하면 됩니다. 중앙값은 5고 4구나. 4고 그 다음에 채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니까 3이 2개 나왔죠. 그래서 채빈값은 들어와 3 이렇게 풀면 될 거예요. 앉아. 두 번째 거도 해보자. 민주야 82쪽. 두 번째 거 해보세요, 얘들아. 평균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중앙값은 작은 거부터 재배치를 해야 돼요. 채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자, 평균이 뭐냐면요. 너희 계산했죠? 계산해보면 아마 14 나왔을 거고 중앙값은 작은 거부터 배치했을 때 답이 아마 14가 똑같이 나왔을 거고 채빈값은 여기서 2개야. 11도 2개고 16도 2개니까 둘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둘 다 쓰는 거예요. 내려가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1 갈게요. 오른쪽 그림은 줄기와 잎 그림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한 걸 건데요. 지금 몇 명이 나왔냐면은 문제에서 10명이래. 10명이 나와 있고 이거 읽을 때는요. 여기 줄기가 10의 자리고 잎이 1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그냥 5, 6 이런 거고 여기는 10, 13, 17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균과 중앙값과 채빈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첫째는 그냥 다 더해가지고 평균은 그치? 다 더해서 10, 여기 13, 17 뭐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개수인 10으로 나누는 게 있겠지. 근데 좀 빨리 하고 싶다 고 하면 1의 자리 때 다 더해요. 1의 자리 다 더해. 그 다음에 이게 10의 자리가 총 4개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40을 또 더하고 20이 또 4개 있잖아. 80을 더하고 이렇게 하면 좀 빠르겠지. 그래서 그냥 1의 자리를 먼저 후루룩 더하고요. 더해볼까? 1의 자리를 5 더하기 6 더하기 0 더하기 저거 다 하면 얼마니?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지? 상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지? 11 더하기 21 24 24 더하기 3 27 더하기 12 39인가요? 더하기 제대로 했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10의 자리가 총 10이 4개 있고 40 더하고 20도 4개 있잖아. 80 더해서 40하고 80을 더하면 120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럼 다 더하면 159인데요. 그걸 10으로 나누니까 15.9가 평균인 거야. 다시요. 얘들아.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를 원래 평균은 낱개를 개수를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해도 되는데 여기서 1의 자리를 먼저 싹 더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후루룩 더하는 게 빠를 거다 이거지. 그렇게 계산하는 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인데 줄기와 입그래프는 이미 얘가 작은 것부터 배치가 된 거야. 5, 6, 10 이렇게 배치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짝수계잖아. 10개 있지. 그 10개 있으면 우리 아까 공식에서 이걸 2로 나눠서 다섯 번째가 어디 있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다섯 번째예요. 그치? 이 다섯 번째 자료인 13과 그 다음 번째 자료인 17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중앙값이었어요. 그죠? 두 개를 더해 2분의 30 이걸 2로 나눠. 그러니까 중앙값은 1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1의 자릿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얘네? 알겠다 그치?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최빈값은 얼마다? 13 이렇게 하면은 끝 되겠다. 그쵸? 자, 이제 내가 다 해줬어. 너희 좀 해봐라. 이제 좀 풀어봐요. 스스로도 풀어봐야 돼요. 1-1과 1-2를 먼저 해보자. 멈춰놓게 하도록 할게요. 필수문제 2번. 5명의 몸무게를 조사를 했대. 평균이 49kg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만약에 그냥 공식을 그대로 쓰면 5분의 해가지고 얘네 다 더한 거에다가 x라고 두면 x 더하기 쟤네 합이겠지. 쟤네를 다 더해야 되겠죠. 39 더하기 52 91 137 202 가 바로 49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x를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세우기가 좀 귀찮다 하면 그냥 바로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어차피 총합이 나오죠. 245 총합에다가 이거 더한 거 빼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갖다 해가지고 두 개를 빼면은 얼마 나와요? 43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43이고 그 다음에 2-1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채빈값이 4래요.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개념이 이렇게 끝났고 뒤에 1번부터 5번까지도 먼저 해보자. 이것도 풀이해 중도가 큰 거를 산포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요 아이는 산포도가 작으려면 평균이나 대표값에 모여 있어야 되고 산포도가 큰 것은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지고 모인 정도는 일반적으로 편차에서 많이 구하는 거야. 자, 편차는 이제부터 기억해야 돼요. 자료의 개념을 좀 기억해야 돼요. 편차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기억해야 돼요. 다시 편차란 별량에서 별량이 뭐냐면 자료의 값이라 그랬어요. 나와 있는 자료 숫자에다가 평균을 빼는 거야. 즉 편차를 구하려면 먼저 평균을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편차 구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럼 평균을 먼저 구하고 가는 거야. 됐어요? 왜냐면 자료의 뜻이 평균을 빼는 거니까. 자료에서 평균 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차는요. 개념이 성질이 항상 합이 0이고요.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예를 들어 별량이 5야. 평균이 3이야. 그럼 별량이 5고 평균이 3이니까 요거의 편차는 2죠. 이 말이야 지금. 자, 별량이 평균보다 얘가 크면 양수로 나오지. 2가 양수죠. 당연히 얘가 더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값들을 편차라고 하고 만약에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편차의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를 붙이거나 띈 수를 말해요.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요 편차가 2고 만약에 7에서 3을 뺀 편차가 4면
이렇게 4면 요 7이라는 숫자는 3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이 클수록, 편차가 클수록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평균에서. 가까울수록 가깝게 있다라는 거지. 작을수록. 그치? 요런 거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편차를 구할 때는 뭘부터 구한다고?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그치? 그럼 가보자. 자, 이쪽은 별거 아니에요. 평균과 편차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5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면 합 먼저 더하고 순서대로 더해도 되고, 그지? 이렇게 해서 5로 나누면 아마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평균이 나왔으면은 두 번째 이제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잖아. 차례대로 뺍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12에서 13을 빼야 돼요. 요 별량에서 이 평균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12 빼기 13 해서 얘는 마이너스 1이 편차. 14 빼기 13 해서 얘는 1이 편차. 그렇지? 15 빼기 13 얘는 2, 13 빼기 13 이거는 0, 11 빼기 1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너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아까 편차의 합이 0이라고 그랬거든. 얘네가 0이 되는지를 봐야 돼. 보니까 0이구나. 내가 편차를 잘 구했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끝내야 돼. 알지? 틀렸을 수도 있어. 너희가 잘못 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됐네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은 평균이 13, 편차는 요거 끝. 이렇게. 아래 거 할게요. x의 값을 구하세요 했어요. x가 지금 표에서 보니까 편차라고 했어요. 편차는 합이 0이니까 x에 뭐가 들어갈지 구해보고. 푼 애들이 있어. 편차가 합이 0이니까 x에 뭐가 들어간지 구해보시고, B 가구의 자녀 수를 구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1-1과 1-2도 해보자. 선생님이 풀이 해줄게요. 먼저 풀어보세요. 아이고, 개구나. 개. 먼저 해봐라. 편차의 합이 0이니까 x부터 구하고, x를 구하는 거는 얘네 다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너희가 더해봤더니 아마 여기가 마이너스 2에 여기가 플러스 2니까 일단 얘는 0이니까 여기 당연히 여기서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찾았죠? 이건 찾았죠? 그럼 5가구의 자녀의 평균이 2명 이래. 그때 B의 자녀 수를 구하래. 아까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편차를 구했기 때문에 편차의 개념을 알면 돼. 아까 편차의 개념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럼 여기서 별량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녀 수인 거야. 자료의 숫자. 이게 별량이고요. 평균은 여기서 아까 구했어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평균이 아니래. 편차가 구했고 평균이 2래요. 이렇게 딱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쇽 넘겨서 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즉 저 파란색으로 푸는 거야.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구나. 이걸로.
그러니까 1-1도 동일한 거예요. 1-1도. 왜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평균이 나왔어요. 평균이 40개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승우의 편차가 마이너스 4다 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또 저것도 저 파란색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단어의 개수를 구하세요. 저게 별량인 거야. 별량을 구해야 되고, 별량을 구해야 되는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바로 편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넘겨서 더하면은 36이 나와요.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제 1-2는 그런 개념들을 다 합쳐놓은 거야. 합쳐놓은 거고, 일단 우리는 A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더하면 0 돼야 되니까. 다 더하면 0 돼야 돼서 A를 먼저 구하고, 또는 요거에서 구해도 돼요. 요 개념에서 구해도 돼. 여기 보니까 형욱이의 몸무게가 10인데 형욱이의 편차가 0이지. 그 말은 우리가 편차는요,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이게 0 된다는 소리는 평균이 10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을 해서 얘가 편차가 0이네?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 별량과 평균이 같구나. 얘는 평균이 10이네. 이렇게 구해주면은 A는 바로 별량에서 평균 12를 뺀 4구나.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뭐 아까처럼 이걸 다 더해서 빼도 되는 거고 똑같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별량이 평균보다 숫자가 작아야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6이어야 돼. 6 빼기 12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찾아도 되고, 이거 써놓고 해도 되지. 그래서 4 더하기 6은 10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뒤로 가자. 이제 계산하는 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맨 마지막 개념이에요. 맨 마지막 개념. 요거만 하고 좀 쉴게요. 일단 요거 두 개는 분산을 구하면 바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래요. 즉 우리가 뭐의 평균을 구할 거면 분모에는 개수를 항상 나눠야 되잖아. 그치? 자료 전체의 개수를 항상 나누는 거고, 분자는 편차의 총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편차의 합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즉 분산을 구할 거면 편차를 구해야 되고,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돼. 그치? 그래서 분산에 구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써놓을까요? 다 알겠지만 하나만 씁시다. 분산을 구하려면 제일 처음에 뭘 구해야 된다고?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하면은 뭘 구할 수 있어요?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편차를 구했으면은 쟤네를 제곱해야 돼. 편차를 제곱하고 마지막으로는 걔네들의 3번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쟤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 거야.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평균, 편차, 걔네 제곱, 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분산인 거야. 다시 분산을 구하는 순서는 평균을 구해,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 쟤네를 제곱해, 쟤네를 합해서 다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평균이니까. 표준 편차는 걷다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분산 구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운다. 이게 표준 편차예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해야지 너희가 알 것 같아. 요거까지만, 개념 확인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일단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바로 못 구한다고.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뭐부터 구해요? 평균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서 이제 그걸 제곱해서 합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하세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아마 평균이 나올 거고, 평균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별량 15에서, 저기 나온 값 15에서
구한 평균을 빼는 거야. 이렇게 딱 파란색이 편차고요. 편차를 구했으면 이제 걔네들을 다 제곱해서 파란색들을 제곱해서 다 더해서 개수인 5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평균을 먼저 구하고 편차들을 구하고 얘네들을 제곱하고 걔네들을 평균을 구하는 거지. 제곱해서 합해서 개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분산이 2고요. 편차 제곱의 총합은 분자인 10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그쵸.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핵심은 일단은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요.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편차들을 구하고 걔네들을 제곱해서 합하고 걔네를 개수로 나눈다. 이게 분산이다. 이런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얘들아. 저는 이제 편차의 제곱을 구해야 돼요. 얘네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하고 그럼 편차 제곱을 합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게 분산이에요. 맞지? 그래서 다 더하면 102가 나오고 그게 5개거든. 5개 5로 나누면 얘가 분산이야. 근데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지? 이 루트 씌우면 루트 이렇게 되니까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루트 5를 또 곱하고 분자는 102에다가 루트 5를 곱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2-2도 해보자. 2-2도 표준 편차 구하라 했으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해야 돼요. 분산에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우고 분산 구하려면은 평균 먼저 구해야 돼. 평균 구해서 편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A자료와 B자료에서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요. 평균 구해보세요. 둘 다 평균부터 가는 거야. 평균을 구하고 평균 구했으면 편차 구하고 걔네들을 제곱해서 합해서 분산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가야 돼. 이렇게 평균부터 구해보세요. 빈칸에 뭐 나왔어요? 지안이 이거 다 더하면 0 돼야 되니까 다 더하면 0 돼야 되니까 요거 더하면 얼마야? 5 더하기 3 빼기 2 6이랑 요거까지 더해서 0 돼야 돼. 마이너스 6이겠죠. 그래서 급료일 게 마이너스 6이고 근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급료일 경기에서 친 안타의 수를 구해야 돼. 안타의 수가 별량이에요. 뭐뭐의 개수 이런 거 다 별량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편차의 개념이 뭐였어요? 진아 편차는 뭐 빼기 뭐 지안이 편차는 뭐 빼기 뭐 별량 빼기 평균. 근데 여기서 별량을 구해야 된다고. 안타의 수, 뭐의 개수 이런 게 별량이야. 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이 낮아. 평균이 10인 거네. 편차 낮아. 마이너스 6인 거네. 그래서 마이너스 6은 별량 구해야 되고 평균 빼는 거. 지안이 됐어요? 그럼 x 구해야 돼요. 넘겨서 더해야지. 그래서 4 끝. 2번은 뭐 구하라 했냐면 표준 편차 구하라 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 구하려면은 분산을 구해야 돼. 분산 루트 씌워야 돼. 분산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서 편차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야. 분 이렇게 가야 돼요. 평균 먼저 구하세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식을 먼저 써보고 그냥 원리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3초 컷으로 알려줄게요. 봐봐봐. 4개의 별량이 있대요. A, B, C, D의 평균이 5래. 그럼 이거에 대해서 평균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개수가 4개 있고 4개 있고 자료는 A, B, C, D 쟤네를 다 더해야 되죠. 다 더한 거. 이게 곧 평균인데 그게 5래.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보니까 4를 넘겨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0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치? 이렇게 식을 하나 찾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이래. 그럼 저걸 통해서 우리는 분산은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니까 제곱하면 되거든. 그지? 분산 제곱한 거죠. 그럼 분산이 9라는 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 쌤이 편의상 이거 좀 지울게요. 분산이 뭐였는지 생각을 해야 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어. 편차를 구해야 되고,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은 별량에다가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해서 다 더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요식도 한번 써보는 거야. B 빼기 5의 제곱, C 빼기 5의 제곱, D 빼기 5의 제곱을 개수인 4개로 나눈 것이 바로 분산 9다. 이렇게 늘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걸 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구할 거야. 얘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쟤네들의 평균도 당연히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야 돼. 그럼 다 더해보면 다 더하게 하지 말고 일단 A, B, C, D가 있고, 그치? A, B, C, D가 있고 2가 4개 있으니까 8이겠네요. 이걸 4개로 나눠야 돼. 그렇게 식을 썼더니 아까 요거 구해놨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0입니다를 앞에서 구해놨잖아. 그치? 그걸 여기다 넣는 거였다. 요 자리에다가 넣어보는 거지. 넣어봤더니 4분의 28이니까 4분의 28 7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는 기존의 자료에서 식을 구해 놓은 상태에서 평균에 아까 식 구했어요.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일단 구해 본 거야. 그치? 그렇죠? 분산도 똑같이 할 거야. 자,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는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거고, 분산은 마찬가지로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야 되는데 별량이 얘네도 평균이 7이니까 여기서 7을 뺄 거예요. 다. 그게 편차야. 그치? 그래서 하나씩을 써보면 A 더하기 2에서 평균인 7을 빼서 제곱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B도 똑같죠. B 더하기 2에서 평균인 7을 빼서 더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쟤도 마찬가지인데 딱 써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여기 딱 4분의 써봤어. 썼더니 원래 처음에 파란색에서 구한 거랑 지금 새로운 자료에서 구한 거랑 식이 똑같아요. 봐봐. A 빼기 5지. 얘도 똑같죠. B 빼기 5죠. 똑같죠. C 빼기 5랑 똑같죠. 얘도 똑같죠? 그럼 이건 계산하지 않아도 이 값은 기존 거와 똑같지?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 안 해도 바로 3이다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설명해 준 거는 식을 써보고 구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3초 컷을 알려줄게요. 우리가 식을 써서 구해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봐봐봐. 지금 저 바뀐 자료는 원래 자료에서 2만 더한 거지. 맞죠? 더한 거고 곱한 거에는 변화가 없지. 맞아요? 맞아요? 2만 더했더니 잘 봐봐. 평균만 2가 커졌죠?
분산은 똑같지. 표준편차랑 분산은 같지요. 이거 확인했지? 즉 어떤 자료를 주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자료를 주어졌는데 새로운 자료가 더하거나 뺀 것만 있어. 예를 들어 앞에 자료에 A 앞에 곱하기나 이런 게 없어. 예를 들어 더하기나 뺀 것만 있으면 평균만 바뀌어요. 평균만 바뀌었잖아. 지금 평균만 2씩 커졌지. 원래 거 5인데 새로운 게 7이잖아. 맞아요?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분산에 영향을 안 줘요. 더하기 빼기는 평균에만 영향을 주는 거야. 더한 것만큼 평균이 커지고 뺀 것만큼 평균이 작아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거를 쌤이 써준 식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기억을 나서 푸는 게 정석인데 기억이 안 날 확률이 높잖아. 높은 확률로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하라고? 더하고 빼기에만 평균의 영향을 받는다. 맞지?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영향을 안 받아. 그럼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만약에 곱하면요? 곱하면요 궁금할 거 아니야. 그치? 곱하면 참고로 곱한 거 제곱만큼 커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집에서 풀 거고 지금은 개념편에서 뭐만 나와? 더하고 뺀 거는 평균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지? 그걸로 풀 거고 내려가자. 4번 한번 보자. 4번. 자,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를 했대요. 만족도에서 평균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거는 평균이 제일 높은 반을 고르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이 제일 높은 반이 몇 반? 어지나? 2반 하는 거야. 2반. 만족도가 가장 고르다라는 건 고르다라는 게 뭐냐면요. 고르다라는 거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말해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 그럼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고르다는 건 제일 낮은 거를 고르면 돼. 그럼 쟤네 중에 제일 낮은 게 지금 얘는 10, 얘는 12, 얘는 루트 5, 얘는 루트 8이죠. 루트 속에 넣으면 얘는 루트 100이죠. 루트 144죠. 얘가 제일 작잖아. 그래서 C가 제일 고르다. 3반이 제일 고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이 좀 어려워요. 5번 잠깐 볼 거고 6번은 너희가 해봐라. 이것도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평균이 7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식을 세울 거야. 평균은 다 더한 거를 개수로 나눈 거지. 그래서 10 더하기 6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7을 개수 5개로 나눈 것이 평균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저 x 더하기 y만 냅두고 다 반대로 보내버릴 거예요. 이항시킬 거예요. 이걸 보내서 35로 갈 거고 얘는 이제 다 더한 23이랑 35를 빼면 x 더하기 y만 남겠죠? 그치? 맞죠? 35 빼기 23이니까 얼마? 10인가 이렇게 나오죠? 식 하나 딱 구해놓습니다. 식 하나 구해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에 대한 식을 세울 거예요. 분산. 분산에 대한 식은요. 우리가 편차의 제곱을 합쳐야 돼. 그치? 편차의 제곱을 합치려면 편차를 먼저 구해야 되지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요. 6에서 7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10에서 7을 빼야 되고 x에서 7을 빼야 되고 y에서 7을 빼야 되고 7에서 7은 빼도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일단 먼저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편차들을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제곱해서 합쳐야 되죠. 얘네들을 제곱해서 합치고 개수가 5개라 했거든. 5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분산 2.8입니다. 이렇게 식을 먼저 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세우고 저 식도 이건 좀 편의상 지우자. 32 좀 지우자. 분모를 우변으로 보낼 거야. 5를 반대로 보내서 곱하면 나머지 남겠죠. 8, 40, 14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얘네만 남겨놓고 빼기 7의 제곱 y 빼기 7의 제곱만 남겨놓고 또 얘네를 계산해서 보내. 이게 10이니까 넘겨서 빼면 4만 남겠지. 여기 그래서 4만 남겨놔요. 이렇게 4만 렉이 생겼어요. 4만 남겨놓고 쟤네를 이제 대입하면 돼요, 얘들아. 렉이 계속 생겼어요. 4 됐다. 그래서 조고랑 조고를 구했으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y는 해갖고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12 빼기 x 해서 요 y 자리에 넣는 거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쫙 전개해가지고 쫙쫙쫙 해가지고 2차 방정식 쫙쫙쫙 해갖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때 저 아이를 전개해봐도 돼. 저 아이를 그냥 요 상태에서 전개를 해서 뭔가 식이 쫙 나올 거거든. 걔네를 이용해서 이걸 구해도 돼요. 알겠지?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을 해봐봐. y는으로 바꿔갖고 요 자리 y 자리에 넣어봅시다. 넣어봅시다. 그럼 식을 써보면 x 빼기 7의 제곱은 그대로고 y 자리에 12 빼기 x를 여 자리에 넣으면은 12 빼기 x를 넣으면은 아마 5 빼기 x만 남을 거예요. 5 빼기 x 이렇게 해가지고 쟤를 이제 쭉 전개를 해보는 거지. x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 너희가 전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는사를 데리고 와서 우변에 는영 만들고 동류항끼리 묶어보고 다시 2로 나눠보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x값이 나와요. 5 또는 7이고 그럼 y도 저기다 넣으면 7 또는 5라서 어차피 영향을 안 주거든요. 두 개의 제곱합은 어차피 순서 바뀌어도 똑같기 때문에 답은 얘네 제곱 더하기 얘네 제곱 해가지고 74가 나오고